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라마다의 문화가 다르기에 무조건적인 잘못된 만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제 사촌 누나를 이 세상 누구보다도 많이 사랑합니다. 단순히 어린 마음으로 순간의 감정으로 쉽게 빠져든 게 아니라 제 목숨을 바칠 수 있을 만큼 사랑하고 있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어떤 나라는 사촌 간의 결혼이 가능한 곳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만남과 결혼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니 말이죠. 그렇다고 처음부터 무턱대고 사촌 누나와 사랑에 빠져버린 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연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 싶었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저에게도 결국 일어나고 말았던 거죠. 부디 제 사연을 읽어주시면서 무조건적인 잘못된 만남이라고 지적하기보다는 보다 나은 방법을 알려주시거나 부디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저를 질타하지 않으셔도 저는 충분히 많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외가댁 식구들은 자주 만나지는 않았지만 친가댁에 있는 둘째 고모네와는 유독 가까웠고 사촌들 간의 우애가 깊었습니다. 둘째 고모가 저희 아버지와 어릴 때부터 너무 잘 지내왔기에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던 거죠. 아무튼 둘째 고모네는 고모부께서 외국에서 사업을 크게 하셨기에 형편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름 휴가나 겨울 휴가 때 항상 저희 집으로 딸들을 데리고 오시곤 했었죠. 그것도 잠깐 와서 며칠 정도를 지내고 가는 수준이 아니었고 한번 내려오면 방학 기간이 끝날 때까지 오랜 시간을 머물고는 했었습니다. 그때는 그런 방문이 좋기도 하면서도 정말 싫기도 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혼자 놀지 않아서 좋기는 했지만 TV를 보려고 할 때면 박 터지게 싸우고 그랬기 때문이죠. 심지어 저는 외동 아들이어서 혼자였는데 고모네 딸은 3명이었습니다. 첫째 누나는 저보다 2살이 많았고 나머지 동생들은 저와 동갑과 2살 아래였었죠. 그래서 같이 친하게 잘 놀다가도 막상 싸우기만 하면 저 혼자 3명에게 둘러싸여서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첫째 누나가 저보다 나이도 많았었고 그때 당시에는 누나가 저보다 키도 컸고 힘도 강했기 때문에 저는 말 한마디 대꾸도 할 수가 없었고 억울한 감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집주인이 손님한테 안방을 빼앗겨버린 그런 기분이었던 것 같네요. 아무튼 그렇게 몇 년 동안을 고모네 식구들한테 당하다 보니 저는 너무 짜증이 났었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서 실컷 놀지 못하다가 방학에 실컷 놀려고 하면 고모네가 와서 사촌들에게 제 놀이 수단을 모든 걸 빼앗겼기 때문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제가 사촌 누나보다 키가 커지고 힘이 강해지면 꼭 복수하리라고 이를 갈았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촌 누나에 대한 증오와 분노심이 컸었던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제 바람과 달리 그런 복수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고모네는 고모부와의 상의 끝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로 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저는 나름대로 평화를 쟁취하게 되었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기억들은 희미해져 갔습니다. 물론 몇 년 동안 친남매들처럼 아주 가깝게 지냈었기 때문에 한 번씩은 연락을 주고받고는 했었죠. 하지만 고모네 첫째 딸인 사촌 누나와는 단 한 통의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증오심이 쉽게 가시지 않아서 그랬던 건 아니었고 사촌 누나는 이민을 가서도 혼자서 어린 나이에 독립을 하게 되었고 자취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따로 사촌 누나에게 연락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기에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던 거죠. 아무튼 그렇게 어릴 때 있었던 모든 기억들이 희미해질 만큼 시간이 흘렀고 저는 20살이 되었습니다. 남들과 다르지 않게 평범한 삶을 택하게 되었기에 그저 그런 평범한 4년제 대학교를 들어가게 되었죠. 삶이 미지근했던 저는 1년 동안은 대학 생활을 대충 어슬렁 다녔습니다. 그러고서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곧바로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군대에서 지내다 보니 제 인생에 대한 회의감이 절실하게 느껴졌고 저는 곧바로 편입을 위해 재수를 하게 되었죠. 다른 사람들은 전역 이후에 대부분 군대에서 보낸 시간을 보상받는다는 명목하에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술을 마시고 흥청흥청 놀 시간에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1년이란 시간 동안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공부를 했습니다. 친구들이 제게 독하다고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부을 정도였습니다. 솔직히 그런 게 내 인생에 도움을 주는 건 전혀 없었기에 가볍게 무시했었죠. 그래서 엄마의 휴대폰을 잠시 사용해서 연락이 안 될 거라고 통보를 한 뒤에 제 휴대폰은 개통조차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 하루 일과는 정말 처절했습니다. 잠을 자다가 일어나면 공부로 시작해서 밥 먹는 시간과 화장실을 가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오로지 하루 종일 공부만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로 인해서 코피는 하루라도 안 흘리면 이상할 정도였었고, 여름에는 하루 종일 앉아있는 탓에 엉덩이에 땀띠가 너무 심각해져서 병원까지 다닐 정도였었죠. 그렇게 1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한 끝에 수능을 보게 됐습니다. 결과는 생각보다는 잘 나왔지만 결국 정말 아주 아쉽게 제가 바라던 대학교에는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망하던 학교를 가느냐 아니면 1년을 더 준비를 하느냐의 기로에 서게 되었죠. 사실 말이 기로에 서게 된 거였지 제 뜻은 확고했었습니다. 공부를 시작할 때 목표는 오로지 한 곳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부모님의 눈에는 제 모습이 너무 처참했기에 제게 그 정도면 됐다며 두 번째로 지망한 학교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저 또한 너무 힘든 1년을 지나왔기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았죠. 하지만 결국 저는 고집을 부렸고 1년을 더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고통의 시간은 또다시 시작되었고 또다시 수능을 앞두고 어머니께서 오시더라고요. 어머니는 본인도 미신은 절대로 안 믿는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개명을 하는 게 어떻냐고 하시더군요. 저를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를 드리러 다니시다가 만난 분에게 제 이야기를 했더니 이름이 뭔가 제 앞길을 자꾸만 가로막는다며 개명을 권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별로 고민할 것도 없었고 그러자고 했습니다. 제 이름에 큰 미련도 없었거니와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더 생긴다면 뭐라도 하고 싶었으니깐요. 그리고 도저히 이 지옥 같은 시간을 더 이상은 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개명을 하고 나서 저는 또다시 수능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원하던 대학교에 합격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제 인생은 군대를 가기 전과 후가 정말 완벽하게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저 그런 평범한 대학생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의 학생이 되었으니깐요. 그렇게 힘들게 얻은 자리였기에 저는 연애 한 번도 제대로 못한 채로 대학 생활만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시간은 금방 흘러갔고 어느덧 저는 졸업을 하고 다행히 대기업에 당당히 입사를 하게 되었죠. 처음 회사를 입사하고는 모든 게 낯설었고 힘든 시간의 나날들이 이어지더군요. 하지만 이곳 직장도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 그런지 점차 익숙해져갔고 사내 커플이 있었는데 그 커플을 보고 있으니 저도 모르게 외로운 마음도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학창시절에 엄청나게 인기가 있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여자친구가 없는 기간이 1개월도 넘기지 않을 만큼 항상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대부분은 오랜 시간 동안 만남을 가졌기에 많은 여자들을 만난 건 아니었죠. 아무튼 이제는 열심히 이루고자 하는 바도 일단은 어느 정도 이뤄낸 것 같은 마음이 들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들처럼 친구들도 만나고 회식도 하고 평범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을 앞둔 금요일 저녁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모처럼 회사를 마치고 친구들과 강남에 있는 술집에서 자리를 가졌고 술에 취한 나머지 평소에 거들떠도 보지 않던 감성 주점의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나름대로 헌팅을 하기에 자연스러운 분위기의 춤도 추고 술도 마시는 클럽 음악이 나오는 술집이었죠. 저는 시끄러운 곳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어서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눈이 즐겁긴 하더라고요. 어린 사람들이 신나게 꾸미고 와서 그런지 하나같이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 투성이었죠. 그렇게 한참을 놀다가 제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녀를 보자마자 첫눈에 사랑에 빠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냐면 저는 평생 여자에게 번호를 물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 여자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정신이 나갔던 건지 저도 모르게 그녀에게 다가가서 대뜸 번호를 물어봤던 거죠. 그녀는 시끄러운 소리에 네? 라고 되물었고 저는 다시 한번 번호 좀 알려주실 수 없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죄송한데 남자친구가 있다며 정중하게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때 돌아섰으면 됐을까? 자존심 구겨지게 친구로라도 지내고 싶다며 재차 물어봤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하고는 그 자리를 떠나더군요. 생애 처음으로 번호를 따본 거였는데 거절을 당해서 너무 창피해 죽겠더라고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창피한 감정보다도 그녀의 연락처를 받지 못한 게 더 상심이 컸습니다. 또다시 다가가서 말을 걸면 이상한 사람으로 볼까 봐서 차마 다가가지 못했죠. 그렇게 조용히 술을 마시면서 그날 그곳에서 오로지 그녀만 쳐다보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와서도 용기를 다시 내볼 걸 그랬나 생각도 들었고 정말 아쉬운 마음에 밤새도록 잠을 설쳤었던 기억이 나네요. 사실 스쳐가는 인연이라고 생각하면 며칠 정도 지나면 금방 잊혀져야 정상인데 그로부터 3달 정도가 지났을 무렵에도 문득 그때 그날의 그녀가 생각나서 한장을 노르시더라고요. 해변가에서 모래벌판에서 바늘찾기라도 하는 심정으로 3달 사이에 10번도 넘게 그곳에 다시 가봤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다시 마주칠 수가 없어서 운명이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하고 있었죠.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탕비실에서 커피를 타고 있다가 옆을 봤는데 드라마에서 보는 장면처럼 저는 너무나도 깜짝 놀라서 커피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바로 그녀가 제 눈앞에 있었으니깐요. 그녀는 저를 보면서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싶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고 저는 혹시라도 커피가 튀었을까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여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생긋 웃으며 저는 괜찮다며 본의 아니게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어색한 인사를 뒤로하고 그녀의 명찰을 보니 저희 회사 명찰을 달고 있었습니다. 이게 웬걸 정말 하늘에서 내려준 운명이 이런 거구나 싶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기쁜 마음을 최대한 가라앉히며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물어봤죠. 혹시 이번에 신입 공채로 들어오신 거냐고 물어보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잘 부탁드린다고 대답을 하더군요. 다행스럽게도 몇 달 전 제가 번호를 물어본 사람인 건 전혀 모르는 눈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이 모든 상황이 너무 꿈만 같았고 제가 그녀로 인해 고민하는 걸 상담해주던 친구에게 곧바로 전화를 걸어서 자초지종을 설명해줬습니다. 친구의 반응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며 말도 안 된다고 말하면서 놀라더라고요. 아무튼 그날 이후로는 회사에 출근하는 발걸음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슬픈 마음도 쉽게 가시지가 않았죠. 왜냐하면 그녀의 손에는 커플링으로 보이는 반지가 끼어져 있었고 그동안 멍청하게 잊고 지냈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남자친구가 있었다고 한 사실이었죠. 사실 기억을 못하지는 않았지만 연락처를 달라고 하면 대충 거절하려고 남자친구가 있다고 거짓으로 대답하는 그런 거라고 믿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저는 그때 감성주점에서 멀리서 쳐다만 보고 있던 제 자신을 또 보고 있는 기분이었죠.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골키퍼가 있다고 골이 안 들어가나?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닌데 최선을 다해보자 싶더라고요. 저에게는 끈기와 노력이라는 제 자부심이 있었기에 그때부터 또다시 저는 불타올랐습니다. 하지만 도가 지나친 관심과 행동은 최대한 지양하였고 업무를 핑계 삼아서 가끔씩 찾아가서 업무에 대해 물어보면서 은근슬쩍 제 존재를 각인시켰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고 그러던 중 부서 간의 회식 자리가 잡혔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시간이었는데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싶어서 기분이 좋았죠. 며칠 뒤 회식이 있는 날 저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술을 마셨고 그녀와의 사이를 더욱 가깝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빈틈을 노리고 있었죠. 그러던 중 너무 긴장하면서 술을 마셔서 그런 건지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갔습니다. 볼일을 보고 있는데 바깥에서 남자 소리가 들리더군요. 너 옆 테이블에 있던 신입사원 얼굴 봤냐고 묻더니 우리 회사에 저런 미녀가 언제 들어왔냐면서 내가 고백해볼까? 이런 식으로 웃으면서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기분이 너무 불쾌했지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남자친구도 아닐 뿐더러 사실 제가 첫눈에 반할 정도였으니 다른 남자들이 볼 때도 당연히 호감이 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번쩍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러다가는 별의 별 사람들이 다 고백하겠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녀에게 다가가야겠다라고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있던 회식 자리에서는 도저히 가까워지기가 어려워서 목적 달성에 실패했고, 그날 이후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녀에게 다가가려고 마음을 먹고 출근을 했죠. 멀리서 그녀가 혼자서 탕비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저는 심호흡을 하고는 그녀를 따라서 탕비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탕비실에서 나오던 그녀의 커피가 제 와이셔츠에 쏙 껴버리고 말았던 거죠.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긴 했지만 이게 무슨 횡재냐 싶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깜짝 놀라면서 죄송하다면서 어떡하냐고 발을 동동 돌리는데 그 모습조차 너무 귀엽더라고요. 당황해 하던 그녀는 제 옷을 빨아서 드라이클리닝까지 해서 가져다 드릴 테니 자신에게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탈의실에 있던 와이셔츠로 갈아입고서 점심시간에 맞춰서 그녀에게 제 셔츠를 전해줬습니다. 그녀는 금방 새우처럼 세탁해온다고 말하길래 그러지 말고 점심시간인데 같이 나가서 식사하고 맡기자고 했고, 그녀와 저는 처음으로 둘이서 밥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밥을 먹으러 나란히 앉아있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마치 연인이 데이트하러 나와서 밥을 먹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그녀는 또다시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길래 저는 그렇게 죄송하면 부탁 하나만 들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슨 부탁이냐고 물어보는 그녀에게 오늘 술 한잔 마시고 싶은데 친구들이 전부 약속이 있다고 해서 시간 괜찮으면 회사 마치고 술이나 한잔 사주면 안 되겠냐고 물어봤죠. 그녀는 잠깐 망설이더니 제 생각을 아는지 모르는지 알겠다면서 그러겠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대답을 듣자마자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사고로 인해서 둘이서 밥도 먹고 술도 마실 수 있었으니 말이죠. 그렇게 그녀와의 단 둘이서 먹는 첫 식사를 끝마치고 같이 세탁소에 들려서 옷을 맡기고는 퇴근 후 다시 그녀와 단둘이서 만났습니다. 그녀에게 배고프지 않냐며 뭘 좋아하냐고 물어보자 제가 먹고 싶은 곳으로 가자고 대답을 하더군요. 그래서 어디로 갈지 고민하는 척을 했지만 사실 이미 그녀와 갈 곳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회사 근처에 자리하고 있는 고급스럽고 조용한 술집인데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주말에는 예약도 안 되고 줄을 서야지 겨우 자리를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곳이었죠. 그날은 평일이었기에 저는 둘이서 조용히 있기 위해 조용한 창가 쪽으로 미리 예약을 해두었지만 괜히 그녀에게 제 속이 보일까 봐서 종업원에게 자리가 없는 척 그곳으로 안내해달라고 미리 부탁을 해두었습니다. 그녀와 저는 술집으로 들어갔고 카운터에 있던 종업원은 제가 말했던 색상의 넥타이를 보고는 저와 서로 눈빛으로 신호를 주고받았고 미리 약속해두었던 창가 쪽에 제일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안내해주더군요. 그녀는 자리에 앉자마자 이렇게 좋은 곳은 한국 들어오고서 처음 와본다며 좋아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한국에서 지낸 게 아니냐고 물어보자 이민을 가서 학창시절을 다 미국에서 보냈다고 대답을 했고 이 회사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 몇 달 전에 한국으로 들어온 거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굳이 왜 미국에서 회사를 다니지 않고 우리나라로 들어온 거냐고 물어보자 오랫동안 미국 생활을 했는데 본인은 우리나라에서 살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을 최대한 드러내지 않으면서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어갔고 술이 점점 취해가게 되자 그녀와 저는 서로가 농담도 주고받을 정도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술 기운을 빌려서 그녀에게 적극적인 자세로 물어봤죠. 손에 낀 반지는 커플링인 것 같은데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남자친구는 한국에 있는 건지 미국에 있는 건지 물어봤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에 있는 반지를 만지더니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이거 미국에서 저희 아버지가 선물해 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 와서 남자들이 너무 많이 말을 걸어서 귀찮은 마음에 이 손가락에 끼고 있었던 거라고 대답하더군요. 그 순간 천국에 있으면 이런 기분인 건가 싶으면서 구름에 앉은 것처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동안 가장 마음에 걸렸던 게 그녀의 남자친구였는데 사실은 남자친구가 없다라고 하는 순간 모든 걱정이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된 거죠. 저는 그녀에게 조금 더 다가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아무래도 수많은 남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였을 테니 저는 그러지 않으려고 조심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시켰던 건지 약간은 무뚝뚝하게 행동하는 저에게 그녀는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지 제게도 질문을 하더라고요. 선배님은 여자친구 혹시 있으세요?
라고 물어봐서 저는 없다고 대답을 했죠. 그러자 그녀는 그러시구나 대답을 하는데 약간은 입꼬리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뭔가 순간적으로 그녀도 내게 관심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때부터 들뜬 기분으로 소주 대신 위스키도 괜찮냐고 그녀에게 물어봤고 곧바로 위스키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제 돈 주고 마시는 가장 비싼 위스키여서 그런지 술이 정말 술술 넘어오는데 취기도 엄청 빨리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녀에게 모두 밝히고 말았습니다. 몇 달 전 우연히 만나서 첫눈에 반하게 되었다는 사실부터 시작해서 너무 성급하게 말을 걸었던 게 후회돼서 몇 달 동안 그곳에 찾아간 것도 이야기했고 회사에서 처음 만난 순간부터 너무 꿈만 같아서 오늘 이렇게 술을 마시러 오는 순간까지 이 모든 것들이 기적인 것만 같고 행복하다고 제 진심을 담아서 고백했습니다. 혹시라도 무슨 스토커처럼 생각하지는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제 진심을 알아준 건지 조용히 제 눈을 바라보면서 손을 꼭 잡아주더라고요. 그렇게 그녀와 저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뒤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평범한 직장 동료처럼 남들은 모르게 사내 연애를 했고 퇴근을 하면 세상 어느 커플도 부럽지 않은 행복한 커플로 지내고 있었죠. 그녀와 저는 만남을 이어간 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훌쩍 지나가 버렸는데 날이 갈수록 저희 둘의 사랑은 점점 커져갔고 더 늦기 전에 가정을 이루자고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행복한 순간이 한순간 불행한 순간으로 탈바꿈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죠. 어느 날 주말 아침 일찍부터 부모님께서 분주하시더니 제게 장을 보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별다른 생각 없이 부모님을 모시고 장을 보았고 오늘 무슨 일 있냐며 도대체 왜 이렇게 음식을 많이 하냐고 여쭤보았죠. 아버지는 미국에 갔던 고모네 식구들이 다 같이 한국에 들어와서 오늘 저녁에 집으로 온다고 말하셨죠. 저는 순간 어릴 때 기억이 스치듯 생각이 났고 갑자기 다들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다들 잘 지내고 있냐고 여쭤봤더니 고모부 사업이 힘들어지셔서 그렇게 잘 지내진 못한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서로 연락도 주고받지 않다가 며칠 전에 한국에 들어온다고 고모가 연락이 온 거라고 하셨죠. 아무튼 그렇게 장을 보고 나서 그동안 얼마나 바뀌었을지 궁금한 마음에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15년 가까운 시간을 한 번도 보지는 못했지만 어릴 때의 기억은 어렴풋이 남아있었으니 말이죠.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다 보니 벨이 울려 퍼졌고 고모부와 고모 그리고 3명의 딸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온몸이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주하고 있던 한 명의 여자도 눈이 동그랗게 떠져서는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 여자는 바로 제 여자친구이자 고모네의 첫째 딸인 제 사촌 누나였습니다. 순간적으로 둘 다 너무 놀랐지만 그 상황에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고모부의 회사가 부도가 나게 되면서 미국에 있는 사업을 정리하고 지금 들어온 거였고 3명의 딸들은 1년 전에 먼저 한국에 왔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저와 사촌 누나가 같은 회사를 다니는 걸 알고는 둘이 마주친 적 없냐면서 놀라시는데 차마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마주치는 건 고사하고 우리가 연애를 한다는 걸 밝히면 누구 하나 뒷목 잡고 쓰러질 상황이었으니 말이죠. 그렇게 악몽 같은 시간이 지나가고 여자친구와 저는 주말 내내 서로에게 연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출근을 했더니 여자친구는 병가를 내고 회사에도 나오지 않았더군요. 그래서 이대로 피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고 저는 조퇴를 하고 여자친구가 혼자서 지내고 있는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꾼 게 아닐까 생각하면서 눌러봤더니 바꾸지는 않았더군요. 신발장을 보니 다른 사람은 역시나 없는 것 같았습니다. 고모부와 고모는 주말 동안 여자친구 집에 있다가 월요일 아침 일찍 두 딸이 지내고 있는 부산으로 내려간다고 했기에 여기에 안 계실 거란 걸 알고 있었죠.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암막 커튼으로 인해서 집안이 온통 깜깜했습니다. 저는 그 어둠에 대고 조용히 괜찮냐고 말을 꺼냈더니 그 순간 여자친구는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저도 눈물이 나기 시작했고 서로가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진지하게 서로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말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게 맞는 걸까 아닐까? 서로가 각자 한참을 생각해보았지만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더군요.
저도 그렇고 여자친구도 지금 벌어진 이 상황이 너무 황당하고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사촌 간의 만남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절대 안 된다란 정답이 정해져 있다면 군말 없이 따랐을 텐데 이런 경우에는 나라마다 다른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결국 저와 여자친구도 도저히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고 서로가 시간을 갖고 생각해보자고 한 지가 2주가 지났는데 차마 답이 나오지가 않네요. 지금은 서로 회사에서 마주쳐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슴이 터져버릴 만큼 답답한데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솔직히 저는 그녀를 너무 많이 사랑하고 제 목숨도 바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는 너무 죄송스럽지만 여자친구와 저와의 사이를 모두에게 비밀로 하고 아무도 모르는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벌어진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신가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사랑하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다름 아닌 학창시절부터 제가 멀리서 지켜봐오던 제 첫사랑이자 고등학교 선배였었죠. 고등학교 시절 그 당시에는 저는 너무 용기가 없었고 수줍음이 많은 성격이었기에 결국에는 고백조차 못하고 그녀와의 사랑을 포기했었는데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뒤에 정말 운명처럼 첫사랑이었던 누나를 만나게 되었고 제 진심을 고백하고 만나다가 결혼까지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며칠 앞두고는 결국 사건이 터져버리고 말았죠. 그토록 사랑하던 여자친구였지만 예비 신부가 감히 다른 유부남과 사랑을 주고받고 저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단 게 말이 되나요? 아무튼 그 사건이 터진 뒤로 여자친구의 모든 실체를 알게 되어서 도저히 결혼을 진행할 수가 없었고 제 심장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기어코 파혼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솔직히 수많은 사연들을 읽어보면서 어떻게 저런 일이 있는 거지 싶었는데 막상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보니 정말 세상은 유지경이다라는 말이 절실하게 떠오르더군요. 지금부터 기가 막힌 제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첫사랑은 저보다 한 살이 많은 누나였습니다. 지금은 나름 여자들과 대화도 잘 주고받고 외향적인 성향이 되었지만 학창시절에 저는 여자들과 말도 하지 않았고 극도로 내성적인 성향의 사람이었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첫사랑 누나를 마주치면 말 한마디조차 꺼내지 못하는 겁쟁이였습니다.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멀리서 지켜보고 얼굴이라도 보는 날이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던 거 그 정도가 다겠네요. 심지어 얼마나 많이 좋아했던 건지 하루라도 마주치지 않으면 그날 하루는 너무 기분이 안 좋았을 정도였죠. 하지만 결국 그녀에게 제 마음을 고백은 커녕 인사조차 못해보고 시간은 속절없이 지나가더니 그녀의 졸업이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하루라도 못 보면 기분이 안 좋았던 제가 평생 그녀를 못 본다고 생각하니 너무 슬펐습니다. 그렇다고 남자답게 용기를 내서 말 한마디조차 못 건네는 비겁한 남자였고요. 결국 멍청했던 저는 제 존재조차도 그녀에게 알리지 못한 채 가슴앓이만 3년 동안 내내 하다가 짝사랑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졸업을 하고 난 뒤부터는 예상대로 하루하루가 무기력했고 모든 게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몰래 남의 집을 훔쳐보듯이 그녀의 개인 미니홈피에 들어가서 그녀 얼굴과 일상들을 보는 걸로 만족할 뿐이었죠. 대학을 가고 나서 바쁘게 지내는 것 같아 보였고 몇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남자친구도 생긴 것 같더군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제 스스로 자책도 많이 했지만 모든 건 시간이 해결해준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에 대한 관심도 멀어져 갔고 시간은 금방 1년이 흘러 저도 대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성격은 많이 변해갔습니다. 겁쟁이처럼 바보같이 지내던 학창시절과는 다르게 알바를 하면서 번 돈으로 머리도 꾸미고 옷도 사고 제 스스로를 꾸미는데 노력을 했더니 제 자신에 대한 용기가 생겨나더라고요. 그리고 쉴 새 없는 모임들로 인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쩔 수 없이 많은 여자들과 술자리도 가지게 되었고 여자에 대한 겁이라는 게 사라졌던 것 같네요. 그러다가 또 다시 짝사랑하는 여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같은 학과에 있었던 여자였는데 너무 예쁜 미모는 말할 것도 없었고 조선시대 여자처럼 조신한 느낌이랄까요? 엄청 조용하면서도 여성스러운 모습에 반해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예전 짝사랑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저는 지체 없이 저를 어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계속해서 그녀에게 말을 걸었고 학교 내에서도 퀸카로 불렸었던 그녀는 제 여자친구가 되었습니다. 모든 게 너무 꿈만 같았고 정말 많이 행복했습니다. 평생을 모태솔로로 살아오던 찐따 같았던 제 모습은 다 사라지고 첫 여자친구를 학교에서 제일 예쁜 퀸카와 사귀다니 믿기지가 않았죠. 학창시절 친구들도 달라진 제 모습에 놀라워할 정도였으니깐요. 그렇게 그녀와 저는 풋풋하고 설레어하며 수줍은 만남으로 같이 여행도 다녔고 평생 함께하자고 약속하며 결혼을 약속했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가 다 되어가던 때였습니다. 남자에게 가장 큰 시련이었던 군대 문제로 인해서 여자친구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던 거죠. 나는 너 평생 책임지고 싶고 그러려면 더 늦기 전에 군대 문제부터 빨리 해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는 제가 없이 어떻게 지내냐며 눈물을 흘리는데 정말 사랑스럽더라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나도 최대한 늦게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앞으로의 우리의 안정된 미래를 위해서는 이런 선택이 최선일 것 같다고요. 여자친구와 상의 끝에 저는 군대로 떠나게 되었고 착한 여자친구는 2년 가까운 시간을 한결같이 기다려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보다 더 여자친구에게 모든 걸 잘해주려고 노력했었죠. 하지만 저녁 이후로 여자친구의 모습과 행동들은 2년 전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더군요. 청순하고 풋풋해서 차분하고 여성스러운 옷만 입고 다녔었는데 갑자기 엄청 짧은 미니스커트에 아찔할 정도로 과한 옷들을 입고 다녀서 깜짝 놀랐습니다. 심지어 제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성인 남자의 팔뚝이며 어깨를 자연스럽게 터치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열이 받아서 말했습니다. 너 지금 남자들이 다 네 다리 쳐다보고 침 흘리는 거 안 보이냐고. 어쩌다가 이렇게 싼티나는 옷만 입고 다니고. 남자친구가 버젓이 옆에 있는데 딴 남자를 건드리냐고 화를 내면서 말했죠. 그러자 여자친구는 내가 뭘 입든 벌써부터 이렇게 꼰대짓을 하냐고 대답하더라고요. 정말 그 말을 듣는 순간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만약 거기까지라면 그러려니 했을 겁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부터 열까지 많은 게 바뀌었고 제가 결혼을 꿈꾸던 여자친구가 맞나 싶었죠. 그리고 동아리 모임이라고 술을 마시러 가서는 연락두절이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여자친구는 제가 아닌 다른 남자와도 만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건 아니었고 어느 날 갑자기 제 아래쪽에서 통증이 너무 심하게 왔습니다. 갑작스러운 고통에 저는 뭐지 싶어서 화장실로 뛰어가서 봤더니 진물이 나고 있었고 가려워서 환장할 것 같더라고요. 나는 여자친구 말고는 다른 사람과는 전혀 만난 적이 없는데 이게 뭐지 싶었고 여자친구가 바람이라도 난 건가 싶어서 인터넷에 온갖 검색들을 해서 조언을 얻다가 결국 정밀하게 검사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서 비뇨기과를 찾아가야겠다 싶더라고요. 처음으로 가게 되는 상황인지라 너무 부끄러운 마음이 컸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살던 동네에서는 아는 사람이라도 마주칠까봐 일부러 옆 동네에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을 안고서 비뇨기과로 들어서는데 데스크에 서 있는 간호사를 보고는 제 심장이 터져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던 간호사는 다름 아닌 제 첫사랑 누나였으니깐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싶어서 얼음이 되어서 있다가 뒤로 돌아서서 나가야겠다 생각하는 찰나에 그녀가 데스크 쪽으로 오라며 인사를 하더라고요. 너무 창피하고 민망했지만 날 못 알아보겠지 싶어서 쭈뼛대면서 데스크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내원 사유를 적으라고 종이를 건네는데 너무 창피해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더군요. 어쩔 수 없이 원인을 적어서 내고는 아무렇지 않은 척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눈이라도 마주칠까봐 고개를 푹 숙인 채로 휴대폰만 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제 옆에서 누군가가 손가락으로 찔러서 쳐다봤더니 첫사랑이었던 그녀가 생긋 웃으면서 혹시 연수고등학교 나오지 않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솔직히 진짜 많이 놀랐습니다. 제 존재조차도 모를 것만 같았던 그녀가 제 존재를 기억하고 물어보다니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나온 게 맞다고 대답을 했고 그녀에게 저를 기억하시냐고 물어봤죠. 그러자 그녀는 그럼 매번 지하철에서 마주치고 학교에서도 몇 번 봤는데 기억 못하겠냐며 어떻게 여기서 만나는지 신기하다며 반갑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얼버무리며 잘 지내셨냐며 저도 누나 기억한다며 반갑다고 했죠. 그렇게 어색하고도 설레는 짧은 인사를 마치고 그녀와 함께 의사가 있는 방으로 가서 상담을 받았고 의사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서 베드에 누워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진료를 끝마치고 의사 선생님은 먼저 밖으로 나갔고 첫사랑 그녀는 뒷정리를 도와주다가 실수로 제 몸을 스치더라고요. 그 찰나의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제 몸은 반응을 해버렸고 그녀는 그 상황이 웃겼는지 웃음이 터져버리고 말더군요. 한참을 웃더니 조금은 마음이 진정됐는지 그녀가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여기까지 찾아올 정도로 상태가 이렇게 악화된 거냐며 물어보더군요. 그 물음에 저는 나름대로 제가 피해자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해줬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말했듯이 갑자기 생겨나는 병이 아니니까 아무래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는 것 같다고 하소연을 했죠. 그러자 그녀는 너무 안쓰럽다며 그런 여자친구랑 왜 만나냐고 하더군요. 그리고 대뜸 이렇게 만난 것도 정말 신기한 인연인데 다음에 밥이나 먹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곧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저 여자친구가 배신한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런데 혹시 오늘 일 끝나고 약속 없으면 술 한잔 같이 하면 안 되겠냐고 물어봤죠. 생각 없이 무심코 그 말을 내뱉고서는 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예전에는 인사 한마디도 못 건네던 겁쟁이였던 제가 제 스스로도 많이 변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여자친구 핑계를 대기는 했지만 뭔가 이상하게 화가 나야 하는 게 정상인데 첫사랑 그녀를 보는 순간 여자친구의 생각은 전혀 나지를 않았고 오히려 잘됐다 싶은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렇게 침울해하는 척하고 있으니 그녀는 약속이 있기는 한데 얼마나 마음이 아플지 아니까 약속을 취소해보겠다고 말하더군요. 겉으로는 슬픈 척하지만 속으로는 만세를 부르는 심정이었죠. 꿈에 그리던 그녀와 말을 주고받은 것도 모자라서 같이 술을 마신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모르게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휴대폰을 건네면서 번호를 물어봤고 그토록 몇 년간을 바라던 그녀의 연락처를 얻게 되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6시니까 약속했던 친구랑 통화해보고서 나중에 연락을 준다더군요. 그때가 4시 정도였으니까 약속 시간까지 2시간이 남았는데 정말 시간이 군대에서 보다도 훨씬 더디게 가더라고요. 그렇게 근처 게임방에서 길게 느껴지는 그 시간을 한참 동안 기다리다 보니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그녀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죠. 미안한데 친구가 오늘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게 있어서 약속을 미룰 수가 없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혹시나 했던 그 메시지 내용에 너무 실망감이 커서 허탈해졌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죠 라고 다음에 시간 나면 꼭 보자고 문자를 보냈죠. 그리고 나서 허탈한 마음과 여자친구의 배신감이 겹쳐서 오더니 너무 화가 나더군요. 그 길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혼자 술을 마시러 근처에 있던 술집으로 갔습니다.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당연히 화가 나서 슬퍼야 정상인데 첫사랑 그녀를 만나서 그런지 기분이 정말 묘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술을 마시면서 친구를 불러서 하소연이나 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때마침 첫사랑 그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다급히 전화를 받았죠. 그녀는 친구랑 생각보다 일찍 헤어져서 근처에 있으면 지금이라도 보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너무 신나는 마음으로 당장 보자고 대답을 했고 그녀가 있는 곳으로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절실히 바라던 그녀와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녀와 함께 근처에 보이는 어두운 분위기의 이자카야로 자리를 옮겼고 자세히 보니 그녀는 학창시절보다 훨씬 더 예뻐졌단 걸 알겠더군요. 그때는 몰랐는데 화장을 해서 그런지 아니면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어서 그런지 모르겠더군요. 솔직히 그때 드는 생각은 몸매도 원래 이렇게 완벽했었나 싶더라고요. 그때부터 또 다시 예전 감정이 되살아나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여자친구의 배신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저를 위로해주려고 왔는데 너무 들떠있으면 정신나간 사람으로 오해할까봐 최대한 감정을 자제했습니다. 이후로 술이 들어갈수록 술 기운 덕분인지 둘의 어색한 시간은 금방 지나갔습니다. 사소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주된 이야기는 제 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러다가 저도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누나는 남자친구 없으세요? 라고 했더니 지금은 남자친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혼자서 먼저 술을 마시다 보니 이미 주량을 넘어선 상태였고
그때부터는 뇌를 거치지 않고 필터 없이 말을 해버렸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누나는 미모며 몸매며 모든 게 다 완벽한데 도대체 어떻게 남자친구가 없을 수가 있냐고 직설적으로 물어봤던 거죠. 뭔가 느끼하면서도 직설적인 물음에 그녀는 기분이 좋아졌는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사실 남자친구랑 헤어진 지 오래되지 않아서 그렇다며 지금은 솔로로 지낸다고 말하더군요. 그 말에 어찌되었든 남자친구가 없다는 사실에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졌죠. 그렇게 그녀와 저는 쉴 새 없이 술을 마셔댔고 술에 취한 나머지 사실은 학교 다닐 적에 누나를 정말 많이 좋아했다고 폭탄 발언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제 폭탄 발언에 놀라기는 했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해했고 모든 걸 다 이야기를 해주었죠. 그러자 뭔가 묘한 분위기가 흐르다가 그녀가 그 침묵을 깨면서 말하더군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다시 만날 수가 있냐며 그녀도 너무 신기해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서로가 오래전부터 친했던 사이였던 것처럼 옆자리에 앉아서 쉴 새 없이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술을 마시다 손을 잡고 있었고 급속도로 연인 사이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슬퍼서 눈물을 흘리면서 눈을 떠야 정상인데 너무 행복해서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에게 연락해서 학교 앞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나 어제 비뇨기과 갔다 왔는데 병원에서는 여자친구한테서 병균이 오는 거라고 했다며 그동안 속인 거 있으면 전부 다 솔직하게 털어놓으라고 덤덤히 이야기했습니다. 여자친구는 고개를 숙이더니 갑자기 눈물을 훔치면서 말을 이어나갔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술에 너무 취해서 실수로 그런 거라며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한때는 결혼까지 생각했었고 너무 사랑했기에 정말 마음이 불쾌하고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도 맞고 군대를 기다려줘서 고마운 것도 사실이지만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신뢰가 깨졌기에 이 만남을 이어나갈 생각은 전혀 없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게는 이제 제 첫사랑이었던 그녀가 제 곁에 있었고 이미 온갖 정도 마음도 떠나버렸기에 곧바로 이별을 통보하고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첫사랑 그녀와의 달콤한 연애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녀가 있는 비뇨기과에서 치료를 받는 동시에 남들 몰래 사랑을 키워나갔었죠. 매일같이 꿈만 꾸는 것 같았고 보면 볼수록 더 사랑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첫사랑이었던 여자친구와 3년이란 시간 동안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연애를 이어갔고 저는 처음 그 마음 그대로 사랑하고 있었기에 졸업을 하자마자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하게 되었고 결혼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장이 있다거나 따로 능력이 있어서 결혼을 한 건 아니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저희 부모님의 넉넉한 지원 덕분에 제 이름으로 된 자가 아파트도 있었고 졸업을 하는 동시에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이었기에 별다른 큰 걱정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프로포즈를 하고 나서 6개월 뒤에 결혼식장을 예약했고 앞으로의 행복한 날들을 그려가다 보니 순식간에 결혼식을 3일 앞둔 날이 되었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바로 그날이었죠. 그때는 여자친구와는 미리 살림을 합쳐서 신혼집에서 같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여자친구에게 오늘 몇 시쯤 들어오냐고 물어봤고 여자친구는 오늘을 끝으로 병원을 그만두게 되어서 마지막 회식을 하고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을 그만두는 것도 제가 배려해줬던 거죠. 여자친구는 직장 스트레스가 많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었기에 계속 다니고 있었던 거였고 결혼하고 나서는 굳이 그런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고 경제적으로는 내가 여유롭게 해줄 테니 집안 살림만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웃긴 게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매일 맛있는 거 가득 해준다며 너무 좋아하면서 펄쩍 뛰었던 게 눈에 선하네요. 아무튼 여자친구는 회식을 하고 들어온 데서 저는 기다리다 깜빡 잠이 들었었죠. 눈을 떠보니 시간은 새벽 5시가 넘어가고 있었고 여자친구는 얼마나 술을 많이 마신 건지 옷도 그대로 입은 채로 제 옆에서 자고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겉옷을 정리해주다가 여자친구 휴대폰이 떨어져서 주우려고 하는데 부재중 통화 표시창이 떠있길래 뭐지 싶더라고요. 솔직히 여자친구와 만나면서 믿음으로 만나왔기에 단 한 번도 휴대폰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잠에서 덜 깨서 그랬던 건지 무슨 촉이 와서 그랬던 건지 뭔가 석연치가 않더군요.
그래서 자고 있는 여자친구의 지문으로 휴대폰을 열어봤더니 정말 기겁해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말 그대로 저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리고 말았던 거였죠. 부재 중에 찍힌 연락처에는 윤 팀장님이라고 되어 있었고 카톡 메시지를 봤더니 두 사람은 그냥 누가 봐도 불륜 사이였더군요. 결혼하기 싫고 팀장님 보고 싶다는 둥, 제주도에 또 가자고 하는 둥, 제게는 친구들과 여행 간다며 증거 사진도 보내줬었는데 사실은 팀장이라는 인간과 둘이서 여행을 갔다 온 거였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구역질이 나올 정도였고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윤 팀장이란 인간은 유부남의 나이도 40대가 넘어가는 사람이었고 저도 여자친구의 병원에 갔을 때도 몇 번 마주했기에 이게 도대체 뭐지 싶었습니다. 얼굴도 너무 평범하고 배까지 뒤룩뒤룩 나온 아저씨였는데 어떻게 이런 인간이랑 바람이 난 건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는 개인 블로그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림이 떠있길래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말로는 못할 그런 사진들을 가득 올려놨었고 수많은 남자들과 쪽지를 주고받은 내역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모르는 남자들을 끊임없이 만나고 있었습니다. 내 전 여자친구가 바람폈다고 인간 같지도 않다고 했다고 욕을 해주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고 만나왔는데 또다시 저는 배신을 당하고 말았던 거죠.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이 인간 같지도 않은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하나 싶더군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결혼을 해서 평생 후회하게 해줘야 하는 건가? 아니면 주변에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증거 사진들을 전부 뿌려야 하는 건가? 온갖 생각이 다 들었고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당장은 증거 자료들을 전부 다 백업시켜서 옮겨두고는 집 밖으로 나가서 정신이 나갈 정도로 술을 마셔버렸습니다. 제 연락을 받고 와준 친구는 냉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진정하라고 하더군요. 결국 저는 진흙탕에서 이런 여자와 같이 나뒹구는 건 잘못된 판단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친구네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여자친구에게서 부재 중이 수십 통이 와 있었고 무슨 일 생긴 거냐며 문자며 카톡이며 엄청나게 와 있더라고요. 저는 그 연락을 모두 무시하고는 여자친구가 일하던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윤 팀장이라는 그 인간이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친한 척하며 제게 인사를 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우라가 치밀어서 멱살을 잡고 온갖 욕을 퍼부으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결혼해서 아이까지 있는 인간이 결혼을 앞둔 여자랑 붙어 먹냐고 크게 소리쳤죠. 순식간에 병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난리가 나버렸고 결국 윤 팀장이라는 그놈과 저는 곧장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있던 직원이 연락했는지 그놈의 아내가 경찰서로 찾아왔고 그놈을 보자마자 욕을 하고 울부짖으면서 또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놈의 아내에게 모든 증거 자료를 전달해줘버렸고 여자친구였던 그 사람에게는 지금까지의 일들에 대해서 다 말해주고 결혼은 없던 일이라고 통보를 해버렸습니다. 지금 그 일이 벌어진 지도 일주일이 지났고 그 여자는 아직도 제게 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 도저히 얼굴을 보면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회사도 안 나가고 집에 틀어박혀서 모든 연락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사랑했기에 전 여자친구와는 차원이 다를 만큼 슬프고 심장이 찢어지는 기분이네요. 그때와는 다르게 지금도 그녀가 눈앞에 아른거리는 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저는 정말 전생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나 보네요. 어떻게 살면서 2번 연애를 했는데 두 여자가 전부 바람을 필 수가 있을까요? 이제는 모든 게 다 너무 지쳐서 2번 다시는 여자와 엮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멍청하게도 여자친구가 연락이 올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걸까요? 정말 저는 태생이 멍청하고 미련한 사람인가 봅니다. 다른 분들은 아무리 사랑하는 여자친구라고 할지라도 모든 걸 다 믿지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게 얼마나 아픈지 겪어보고 싶지 않다면 말이죠. 지금까지 바보 같은 제 인생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일을 하던 중 세상에서 처음 겪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어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남깁니다. 우선 저는 서울에서 거주 중이며 올해 25살이 된 사회 초년생이자 대학생입니다. 군대를 전역한 지는 겨우 1년도 안 되었기에 사회 경험에는 아직도 부족함이 많고요. 사실 저는 군대를 가기 전이나 군대를 갔다 온 후나
달라지지 않은 게 어릴 때부터 몸을 쓰는 걸 아주 싫어하는 게으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쓰는 일보다는 몸을 최대한 덜 쓰는 자동차 운전 같은 걸 남들보다 심하게 좋아했었고, 어릴 때부터 자동차에 대한 관심도 너무 많았었습니다. 그렇게 대학 생활을 하던 중 그나마 늦지 않게 운전병으로 빠른 입대를 신청했었죠. 그래서 그런지 군대에서 생활을 하는 동안 항상 운전만 하고 몸 쓰는 걸 하지 않다 보니 전역을 하고 나서도 몸 쓰는 건 여전히 하기가 싫더라고요. 하지만 군대를 다녀온 신체 건장한 아들이 집에만 박혀서 살기에도 죄송스러웠고 얼굴을 들기조차 창피하더라고요. 군대도 다녀왔는데 밥값이며 학비는 내 손으로 벌어보자는 마음으로 구인 구직 사이트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찾아보던 중 제 성격과 게으름에 가장 제격이었던 사무직이 안성맞춤이었지만 저는 컴맹 수준으로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했었기에 지원조차 하지를 못했죠. 그렇다고 식당에서 몸을 써가면서 일을 하는 건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다 제 눈에 띈 알바 자리는 다름 아닌 대리기사였습니다. 군대를 가기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았기에 생각조차 못해봤는데 대리기사 일을 해보고 나니까 얼마나 세상이 달라졌는지 새삼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아무튼 운전이라면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군대 시절부터 부대 내에서 제일 운전을 잘하는 사람으로 꼽으면 단연 저였었죠. 그렇게 대리기사를 시작하고 나서 이런저런 사람들 구경하는 재미가 생각보다 쏠쏠했고 제게는 처음 겪어보는 색다른 경험들이어서 제 나름대로는 그런 일상들이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2달 정도간 대리기사 일을 하다가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하필 그날은 전날 친구들과 정신없이 술을 마셔서 술은 다 깼지만 뭔가 마음도 느긋하고 왠지 감정적인 그런 날이었죠. 아마 술을 엄청 마시고 나서 그 다음날 이상하게 기분 좋은 그런 경험들 다들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기분 좋게 대리기사 업무를 하던 중에 벤츠 차량에 콜이 뜨더라고요. 대리기사를 하면서 외제차를 몇 번 경험하긴 했지만 자동차에 관심도 많았고 꿈이 외제차를 사는 거였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외제차를 몰아보고 싶은 마음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 외제차가 뜨면 단거리든 장거리든 마다하지 않고 콜을 받았었죠. 아무튼 재빠르게 콜을 접수받아서 제게 배차가 되었고 기분 좋게 손님이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도착해서 손님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전화를 받자마자 여자 손님이 술에 만취한 목소리로 누구냐면서 앙칼진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순간 또 진상 손님이 걸렸구나 싶었습니다. 그러자 고지와 다른 여자분이 바꿔 받으면서 지하로 내려와 주시면 된다고 해서 그쪽으로 향했죠. 도착해서 보니 귀티가 나는 여자 한 명이 도도하게 서서 제게 키를 주고는 잘 부탁드린다며 휙 가버렸고 자동차 안을 살펴보니 뒷좌석에서 여자 손님이 잠들어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은 또 처음 겪었기에 바로 한숨이 나왔지만 그러려니 하고 자동차에 탔습니다. 여자 손님에게 도착 주소는 어플로 신청하신 곳으로 가면 되냐고 하자 고개만 끄덕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취한 진상 손님은 아니다 싶어서 별일 없겠구나 싶었고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무 일 없이 가던 중 30분 정도 지나자 갑자기 뒤에서 여자 손님이 흐느끼면서 말하더군요. 아저씨 남자들은 다 똑같죠? 라며 말하더라고요. 그 소리에 백미러로 여자 손님을 쳐다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몰랐는데 심장이 소리나서 울릴 만큼 연예인 뺨치는 미모더라고요.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니 오랫동안 만난 남자친구가 바람이 났다면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미인을 두고 바람을 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저는 저 자신도 모르게 엄청 진지하고 신중하게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미모의 그녀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사심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대화를 주고받다 보니 금세 그녀의 집에 도착을 했고 주차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오랜만에 대화 잘 맞는 상대 만났는데 아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농담 삼아 다음에 기회되면 같이 술이나 한잔하면 되죠 라고 했더니 그거 좋은 생각이다며 그럼 그냥 오늘 여기 앞에 가서 한잔하면 안 되겠냐고 묻더라고요. 자신이 오늘 너무 슬퍼서 술도 더 마시고 싶고 그런데 말 동무 좀 해달라면서요. 심지어 오늘 일 못하는 거 자신이 보답해주겠다며 대뜸 제게 5만원짜리 10장을 건네더라고요.
솔직히 그 돈을 받는 게 자존심이 상했지만 술에 취해서 기억이나 할까 싶었기에 일단 받았죠. 그리고 이런 능력 있고 미모의 여성과 술자리를 가지면 저한테는 손해될 게 없고 오히려 좋았으니깐요. 하지만 농담인지 진담인지 아니면 나한테 뭔가 사기를 치려는 게 아닌가 싶어서 무섭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소설 같은 이야기였고 그녀는 단순히 술을 더 마시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차를 주차하고 같이 걸어서 술집으로 향하는데 이게 뭐지 싶고 너무 황당한 상황이라 너무 어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슴이 두근대서 은근슬쩍 옆으로 보니 역시나 그녀의 미모는 말할 것도 없었고 몸매 또한 모델은 탐칠 만큼 기가 막히더라고요. 술집에 도착하자마자 이런저런 이야기를 쉴 새 없이 떠들어댔죠. 마치 아주 오래된 연인이 오랜만에 만난 것처럼요. 그녀와 저는 술을 같이 몇 잔 주고 받으면서 통성명을 하게 됐고 그녀는 저보다는 6살이 많은 연상의 여자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어릴 때부터 모델 활동을 하면서 또래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을 벌었고 자신만의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경제적으로 성공을 거뒀다고 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는 중학교 이후부터 여자친구가 끊기지 않을 정도로 인기도 많았고 부족함이 없었지만 그녀의 미모와 능력에 비하면 견줄 바가 없어서 저도 모르게 위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격차들도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그녀와의 사이도 가까워졌고 그날 결국 두근대는 마음에 취하고 싶다는 생각에 쉴 새 없이 마시다 보니 필름이 끊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저는 낯선 집에서 자고 있더군요. 당황해서 옆을 보니 어제 봤던 그 여성분이 잠들어 있었고요. 그래서 사고를 쳐서 혹시나 성추행범으로 잡혀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옷도 그대로 입고 있었고 둘 다 술이 너무 취해서인지 별일이 없었더군요. 저는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서 생각을 하던 중에 옆에서 그녀가 일어나서는 별일 없다는 듯이 잘 잤냐고 묻더라고요. 뭔가 찌질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쿨한 척하면서 잘 잤다고 대답을 했죠. 그러자 대뜸 그녀는 숙취 때문에 해장하고 싶다면서 밥을 먹으러 가자더군요. 너무 난감한 상황에 그러자고 하고는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고 무슨 생각인지 해장술을 마시자며 또 술잔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전날과는 다른 느낌이더군요. 뭔가 처음 만난 사람 같지 않고 썸을 타는 이성과 있는 느낌이랄까요? 그렇게 해장 겸 낮술을 하다가 그녀가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저와 만나는 여자친구가 있냐고요. 저는 여자친구가 없다고 대답을 했고 그럼 자신은 어떻냐면 만나보자고 말하더군요. 솔직히 그 물음에 놀라긴 했지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잠깐의 망설임도 없이 그러자고 대답을 해버렸죠. 그렇게 그녀와 저는 그날부터 연인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녀와 저의 연애는 남들과는 다른 만남이지만 특별한 건 없죠. 하지만 여자친구와 제가 만남을 이어갈수록 여자친구와 저의 위치가 달라서인지 납득할 수 없는 사건들이 점점 많이 생겨나더라고요. 여자친구는 한 회사의 대표였기에 쉴 새 없는 술자리들이 생겨났고 저는 그런 여자친구의 모습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했었습니다. 술을 마시면 집에 도착했다는 메시지 하나만 남겨두고 연락도 없이 잔다고 한다던지 그것도 연애를 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락도 없이 잠을 자버리곤 하더라고요. 여자친구의 연락 두절에 진절머리가 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지만 여자친구를 너무 사랑하고 좋아했기에 크게 뭐라가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이 좁아서 이해를 못하는 건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거래처 사장님과 회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알겠다며 집에 들어가면 연락하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왜 그랬던 건지 갑자기 여자친구가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깜짝 놀래켜주려고 여자친구의 집으로 갔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니 여자친구는 아직 집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해주려고 한참을 기다리다가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1시간 전에 온 카톡을 보니 여자친구가 집에 도착을 했다고 하더군요. 내가 지금 여자친구의 집에 와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싶어서 온 집안을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의 흔적은 전혀 없었고 현관에는 우두커니 제 신발만 있더라고요. 솔직히 그때는 머리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고 곧바로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몇 번이나 해도 받지 않더니
마지막에는 신호음이 몇 번 가더니 휴대폰이 꺼져버리더군요. 도저히 맨정신으로 버틸 수가 없어서 여자친구 집에 있는 온갖 술을 퍼부어 마시고는 전화도 계속하고 카톡으로 온갖 말들을 계속 남기다가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죠. 그러다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에 잠이 깼더니 여자친구는 신고내서 잠이 들었다며 카톡으로 온 내용 봤는데 무슨 소설을 이렇게 썼냐면서 아무렇지 않은 듯이 오해하지 말라고 말하더군요. 너무 당당한 태도에 정말 어이가 없어서 열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녀를 너무 좋아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이 문제를 크게 키워서 그녀와 헤어지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죠.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나오는 기가 막힌 우연으로 만난 인연이지만 제가 살아오면서 만난 여자들과는 견줄 수가 없을 정도로 제 인생에서 가장 사랑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하지만 그만큼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여자라서 제 마음이 너무 힘이 드네요. 사실 첫 만남부터가 제게 당돌했던 여자친구의 모습이 겹쳐 보이면서 다른 남자들을 만나서도 그러지 않을 거란 생각도 버리지 못하겠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나는 게 맞는 건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녀와의 만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힘이 들 것 같지만 포기를 하는 것도 어렵더군요. 결혼하고 나서도 여자친구가 사업을 핑계 삼아서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 이해가 될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조차도 여자친구가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여자였다면 일어날 일이었을 테니 쓸데없는 걱정을 했던 거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유튜브나 여러 곳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여자친구들이 바람난다는 글만 봐도 마치 제 여자친구의 이야기인 것만 같고 저를 돌이켜보면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제게는 의처증이 생겨버린 것 같았죠. 어떻게 보면 수많은 연인들이 이런 사소한 문제들로 다투고 화해하고 그러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도저히 믿기지 않는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면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괴로운 시련을 겪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물론 많이 힘들고 고민도 많지만 그때 그 사실을 알고 나서는 정말 태어나서 가장 힘든 시기였었죠. 아무튼 그날은 평소처럼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여자친구와 함께 맛집에서 맛있게 밥도 먹고 다른 평범한 연인들처럼 기분 좋게 데이트를 하고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제가 봐왔던 여자들 중에서 가장 술을 잘 마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 주량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여자친구는 전날에도 술을 마셔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너무 빨리 마셔서 그랬던 건지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취한 모습을 제게 보여주더라고요. 솔직히 술을 그만 마시라고 말릴 수도 있었지만 저도 술에 취해 있었고 너무 완벽했던 여자친구가 저런 술 취한 모습을 보이니까 뭔가 새롭고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둘 다 오늘은 제대로 마셔보자며 새벽 늦은 시간까지 쉴 새 없이 술을 마셔댔죠.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차라리 그날 술을 그만 마시고 집에 들어갔었더라면 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만약 그랬었다면 저는 제 여자친구의 추악한 진실을 절대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여자친구는 너무 술을 많이 마셨던 건지 처음 봤던 그날처럼 완전 만취해서 잠들어 있었고 대리기사님이 와서 저와 여자친구는 뒷자리에 앉아서 금세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자친구의 목소리가 들려서 깼는데 사장님 오늘은 그만하고 들어갈래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 또한 너무 술에 취해 있었기에 그냥 여자친구가 술에 취하고 잠결에 헛소리를 하는 걸로 듣고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갔죠. 오히려 엉뚱한 소리를 하는 모습이 귀여워서 주사가 이런 거구나 싶은 생각까지 했던 제가 너무 멍청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여자친구의 집에 도착을 했고 뒷정리를 대충 한 다음에 저도 너무 피곤해서 간단히 씻고 나왔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은 너무 피곤한데 1시간을 넘게 누워있는데도 잠이 오지가 않더라고요. 때마침 눈에 들어온 게 여자친구의 노트북이었는데 로그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늦잠을 자서 데이트에도 늦게 나오더니 정신없이 나오느라 노트북을 켜뒀구나 싶었죠. 아무튼 게임이나 하다가 자야겠다고 생각하고 여자친구가 잠에서 깰까 봐서 노트북을 가지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다운받으면서 웹서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알림이 뜨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여자친구가 개인 SNS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물어봤을 때는
분명히 그런 건 안 한다고 했었기 때문이죠. 아무튼 알림이 엄청 많이 떠서 들어가 봤더니 제 여자친구가 아닌 다른 사람 건 줄 알았습니다. 여자친구는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보기 민망한 그런 옷을 입고서 찍은 사진들이 한가득이었고, 날짜를 보면 저와 만나기 이전이긴 하지만 근육질 몸매의 남자들과 어깨동무를 하는 등 차마 말도 못할 정도로 아주 친밀한 사진들이 한가득이더라고요. 심지어 더 충격적이었던 건 남자들한테서 엄청나게 많은 개인 메시지가 쌓였더라고요. 여자친구가 그 메시지들을 그냥 무시했다면 별다른 생각은 안 했을 텐데, 그런 메시지 내용들 중에 얼굴 잘생기고 몸 좋은 남자의 프로필 사진인 대화 상대와는 말도 주고받고 만난 적도 있더라고요. 그건 다름 아닌 저번에 거래처 사장과 회식을 한다고 하고 휴대폰을 꺼놓고 늦게 들어왔던 그날이었죠. 그때부터는 갑자기 심장이 엄청나게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뭔가 봐서는 안 될 걸 봤구나 싶었습니다. 원래는 저도 여자친구를 사귀거나 하면 별로 휴대폰을 훔쳐본다거나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여자친구는 다른 여자들과는 다르게 휴대폰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신경을 쓰더라고요. 항상 저와 있을 때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는다든지 휴대폰 진동이 와도 내용을 확인하고 황급히 숨기는 느낌이랄까요?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곧장 노트북에 카톡 프로그램이 켜져 있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로그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천천히 카톡 내용들을 확인하는데 저는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당연히 그 남자와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도 있었고 서로의 은밀한 사진들도 주고받은 걸 보니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사이라는 건 두말하면 입이 아픈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하더라도 너무 충격적이고 배신감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인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카톡 내용들을 보고 있는데 정말 너무 충격적인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대충 말하면 별다른 대화는 없는데 상대방이 오늘 출근하니? 라고 물어보고 있고, 여자친구는 네 출근이요 라고 답변하거나 이런 식으로만 굉장히 용건만 주고받는 대화 같았죠. 그래서 그 상대와의 대화 내용을 위로 올려서 보고 있는데 이 사람과 여자친구의 사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진상 때문에 며칠 쉬다 출근한다고 보냈었고, 그 상대방은 마음 잘 추스를 하며 요즘 애들도 부족하고 네가 빠지면 힘들다는 둥, 누가 봐도 대충 어떤 대화인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죠. 정말 다리에 힘이 풀려버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당장 노트북을 다 부셔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내용들만 보고 여자친구한테 따지고 들면 항상 그랬듯이 뻔뻔하게 핑계를 대고 넘어갈 것 같더군요. 그러고 보면 여자친구가 쇼핑몰 사업을 운영한다고 말만 들었을 뿐이지 실제로 쇼핑몰을 하고 있는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본 적도 없었고 흔하디 흔한 명함조차도 받지 못했던 게 생각나더라고요. 아무튼 일단 당장은 현명하게 대처하자라는 생각으로 조용히 여자친구 방으로 들어가서 노트북을 사용했던 흔적들을 다 지우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잠을 잤습니다. 아니 잠을 자는 척만 하고 누워있었지. 내가 봤던 게 현실인 건가라는 생각에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고 밤새 뒤척였습니다. 그러다 여자친구가 일어나면서 저도 같이 일어난 척하고는 평소처럼 행동을 했죠. 하지만 도저히 같이 있다가는 제 감정이 주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일찍 가봐야겠다면서 먼저 집을 나섰습니다. 집 밖으로 나온 저는 모든 진실을 제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여자친구를 미행하기로 했죠. 그래서 평소에 제 고민을 잘 알고 지내던 친한 형에게 연락을 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곧장 차를 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일을 알고 있었던 친한 형은 제가 혹시라도 눈이 뒤집혀서 돌발 행동을 할까봐 겁이 났는지 절대로 돌발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일단 조용히 몰래 뒤따라가서 증거만 수집하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네가 사고 칠까 봐서 걱정도 되지만 그동안 그렇게 너를 뻔뻔하게 속였던 여자인데 어떤 사람일지 걱정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그렇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자신을 생각해보면 형의 눈에는 제 모습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렇게 차키를 받아들고 나가려는데 형은 저를 불러 세우더니 도저히 이대로 혼자 보낼 수는 없겠다면서 자신이 운전해준다고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걱정 말라며 너스레를 떨고 창피해서라도 저 혼자서 갔을 겁니다. 하지만 제 자신이 생각해도 저는 그런 걸 따질 상태가 전혀 아니었기에
형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형과 저는 여자친구네 집 앞으로 가서 여자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여자친구 노트북에서 옮겨두었던 증거 사진들을 보여주니까 형의 안색도 굳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형과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조금 더 자세히 나누었고 4시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기다림에 지쳐가던 형은 오늘 여자친구가 밖으로 나오기로 한 거 맞냐고 물어봤고 아까 전에 일부러 여자친구네 집에 간다고 떠봤는데 회사에 나간다고 했다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때마침 해가 다 저물어가는 저녁이 다 되어서야 여자친구가 집 밖으로 나오더군요. 사실 이미 그때부터 거짓말은 시작되었던 거죠. 여자친구는 오후에 사무실 출근을 한다고 하더니 저녁이 다 되어서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됐으니깐요. 형에게 조심히 따라가달라고 말하면서 쳐다보니 형도 저만큼이나 긴장했던 건지 당황한 기색이 보였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죠. 사실 말로만 들어봤지 이런 상황에 추격을 하듯 미행한다는 게 얼마나 떨리는 건지 그때 처음 알았네요. 그렇게 형이 차를 타고 여자친구의 벤츠를 뒤따라서 출발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발 아니길 내가 착각한 거라고 생각되기를 얼마나 바랬는지 모릅니다. 제발 여자친구가 내게 해줬던 사실 그대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 그 쇼핑몰 사무실로 나가기만 하면 다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 예상은 처참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자친구의 차는 아주 자연스럽게 강남에 위치한 유흥거리에 있는 건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가면서 여자친구가 들어간 건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다들 예상하다시피 그곳은 절대로 평범하지 않은 술집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아주 비싼 곳이었고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봤을 법했던 그런 곳이었죠. 참 그때도 돈이 뭐라고 너무 비참하더군요. 영화나 드라마처럼 아무렇지 않게 들어가서 술을 시켜놓고 현장에서 엎어버리고 싶었는데 현실적으로 너무 비싼 술집인데다가 그렇게 행동했다가는 건달이 나올 것 같아서 차마 들어가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찾아보니 제가 생각하던 그런 곳이 맞았습니다. 어떻게 할지 한참을 고민하던 끝에 1시간 정도가 지난 뒤에 형의 휴대폰으로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주차장에서 차를 접촉사고 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5분 정도가 지나자 웨이터 복장을 입은 어려 보이는 남자가 내려오더라고요. 차량 주인은 왜 안 내려오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일을 하고 있어서 내려오기가 어렵다고 하더군요. 눈이 뒤집혀서 당장 뛰쳐올라가고 싶었지만 최대한 참고 또 참았습니다. 웨이터 복장의 남자가 어디가 사고 난 거냐고 물어보길래 저는 사실대로 부탁을 했습니다. 5만원짜리 지폐를 건네주면서 사실 이 차 주인이 내 여자친구인데 말 안 해도 어떤 상황인지 알지 않겠냐고 하니 낼름 돈을 받더니 잘 알겠다면서 힘내라고 하더니 건물로 다시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10분 정도를 더 기다리니까 여자친구가 내려왔습니다. 여자친구를 보니 아까 이곳에 도착할 때 입었던 복장이 아니었고 누가 봐도 일반인의 복장이라고 보기에는 절대 믿을 수 없는 그런 복장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여자친구는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서 있더군요. 누가 봐도 지금 이 상황에 대한 모든 상황 파악이 끝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저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거짓말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나한테 지금부터 거짓말할 생각하지 말고 전부 사실대로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는 항상 그래왔듯이 뻔뻔하게 말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보면 모르냐며 되려 저에게 온갖 짜증을 내기 시작하더니 그런데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냐고 지금 자신을 미행했냐면서 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네 노트북에 있는 카톡이며 역겨운 사진들 다 봤다고. 그래도 너를 끝까지 믿었기에 제발 아니길 바라면서 따라온 거라고 말했죠. 그러자 네가 내 남편도 아니고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할 줄도 모르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더군요. 그 말에 너무 열이 받아서 저도 모르게 욕을 하기 시작했는데 형이 저를 막아섰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대면서 쳐다보더라고요. 그러자 여자친구는 이제 내 모습 알았으니까 속 시원하냐며 2번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 꺼지라고 하더니 건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너무 황당했고 열이 받아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고 건물로 따라 들어가려고 했더니 형은 아무 말 없이 그런 저를 막아서면서 다독여주더니 차에 태우더군요. 저런 여자는 네 인생에 아무 도움도 안 된다며 이렇게 열을 낼 필요도 없다더니 더 깊은 사이가 되기 전에 끝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라고 저를 위로해줬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폐인이 된 것처럼 매일같이 술에 찌들어 살고 있는데 며칠 전 새벽에 여자친구가 술이 엄청 취해서 제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끝날 때 끝나더라도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면서 자기네 집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누가 봐도 욕을 해버리고 끊어야 정상인 걸 너무나도 잘 알았지만 한심한 저도 모르게 여자친구의 집으로 찾아가게 됐습니다. 여자친구는 와줘서 너무 고맙다며 펑펑 울면서 안기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시작한 건데 저 때문에 자신도 괴로웠답니다. 저를 떠나고 생각해보니 돈 같은 게 무슨 소용인지 깨달았다며 일은 다 그만뒀다고 하네요. 근육질의 남자랑은 무슨 사이냐고 물어봤더니 진짜 광고 모델 제안받아서 만났던 거고 아무 일도 없었다더군요. 그럼 그놈이랑 주고받은 사진들은 뭐냐고 물어봤더니 내 사진은 광고 모델이 필요해서 보낸 거고 그놈 사진은 갑자기 그놈이 나한테 대뜸 보낸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그때 그놈과의 카톡 메시지에는 특별히 대화는 없고 사진만 오고 갔던 게 생각이 났죠. 그러고서 여자친구는 다시는 실망시키지 않는다면서 다시 한 번만 자신을 믿어달라고 하더군요. 그날은 저도 모르게 여자친구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졌는지 알겠다고 대답해버리고 말았죠. 하지만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이게 맞는 건가 생각이 들면서 제 스스로에게 너무 비참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친한 형은 저에게 화를 내면서 뜯어 말리더군요. 무슨 생각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네가 그런 여자랑 또다시 사귈 거면 연락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형도 그럴 만한 게 저를 친동생처럼 아껴주기에 걱정돼서 그러는 건 알지만 너무 극단적으로 말을 하니까 저도 다시 한번 이 상황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의 말을 믿고 그동안은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이니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걸까요? 이건 아니다 싶으면서도 여자친구를 너무 사랑해서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상황만 놓고 말하면 여자친구는 저를 만나기 전부터 하던 일을 했을 뿐인 거고 저를 선택하기 위해서 그동안 해오던 일도 다 그만두고 개과천선했다고 믿고 싶기도 하거든요. 이 사실을 아는 그 형과 몇몇 친구들은 정신나간 만남 그만하라고 쓴소리만 하는데 여자친구를 못 보면 너무 괴로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여자친구를 선택하고 모든 사람들과 연을 끊어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쓴 글이 미련하다는 거 잘 압니다. 그래서 멍청하게 봐주시는 분들 많을 거 각오하면서도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사연을 남겨봅니다. 한때 제 바람은 여자친구와 결혼까지 해서 행복한 미래를 그려나가고 싶었는데 지금 이 상황이 참 많이 절망적이네요. 긴 글을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